憲法審査会において与野党の枠を超えて真剣な議論が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절반의 승리를 거둔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대를 보유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도 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 외무상과 방위상을 만난 뒤 오늘 오후에는 우리나라에 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일 상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숙현 대외전략연구실장으로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먼저 이번 이 참의원 선거 이 개헌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 확보에는 실패를 일단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뭐 안심이라고 하면 뭘 안심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거나 우리가 가장 우려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헌법 개정이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의선이 의석수가 164석이 되어야지 이제 발의가 가능한데요. 네. 지금 이번 참의원 선거로는 161석, 그러니까 그 개헌 우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 자체의 의석수는 161석으로 현재 상황으로서는 발의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아베 총리가 뭐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을 또 뭐 설득하겠다. 지금 이렇게 상당히 그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임기가 2021년 이제 9월에 만료가 되고요. 이제 남은 임기가 한 3년 정도 이제 남아 있는데 그 2020년에는 올림픽도 치러야 네. 하고 그래서 굉장히 바쁩니다. 따라서 이제 그 또 올림픽도 치러야 되고 또 올림픽이 끝나면 임기가 2년 정도밖에 남지는 않기 때문에 레임 덕도 올 수 있고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이번 선거가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이제 이거를 좀 놓치게 돼서 본인은 굉장히 아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그 개정을 해서 이 아베 총리가 사기 연입을 하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원래 그 자민당 당규에는 네. 2017년 3월 이전에는 그 총리를 재임까지만 할 수 네네. 있다라고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요. 자민당 당규요. 이거를 예. 갖다가 이제 2017년 3월에 당 대회를 통해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연임이 가능했는데 이런 뭐 추세라고 한다면 최소 이제 지금 2021년까지는 사실 개헌이 어렵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임기를 연장을 하겠다라고 아마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헌법 개정을 고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1946년 11월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일본은 이제 패전 국가고요. 이것을 이제 미군 사령부가 만든 헌법을 사실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일본 국민이 만든 헌법이 아니고 이것은 미국에 의해서 승전국인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그 전후 체제를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일본의 어떤 체제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항상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헌법을 좀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도 보유를 하고 그러면서 그 일본 측이 항상 얘기하는 이른바 이제 보통 국가로 네.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바로 이 헌법 개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유세 기간에도 내내 개헌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憲法に自衛隊を明記するということを公約に書かれています。大切な憲法についても脇に置いている。これで立憲主義なんですか？憲法改正を最終的に決めるのは国民の皆様です。これが国民の審判であります。
자, 이 뭐 3분의 2 그 발의 가능 의석을 확보한다 해도 국민투표라는 절차가 남아있죠. 일본 내 국민들의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 좀 많이 좀 높아진 편인데 네. 아직도 그 한 40% 이상의 그 사실 한 7% 정도인가요? 얼마 전에 이제 교토통신의 네네. 이제 발표에 의하면은 교도통신이요. 거기에 의하면은 한 47%가 반대를 한다 네네. 이렇게 나왔고 47.5%가 반대한다고 예, 지금 그렇기 나와 있네요. 때문에 또 찬성하는 것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한 40% 정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사실 그 헌법 개정에 대한 인지라든가 공감대가 상당히 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그 있죠.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그 헌법 개정에 대한 사실 논의가 있었던 거는 사실 그 아베 총리 이전에 이제 임기를 했었던 고이즈미 그 전 네네. 총리 때부터 사실 조금씩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90년대만 하더라도 이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터부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네. 일본 국내에서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 그리고 특히 이제 아베 총리 집권 이후부터는 네. 이 헌법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력한 이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처음 임기 초기부터 굉장히 노력을 해왔었죠. 예. 자, 그런데 이번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정부가 한국 때리기를 하면서 이 안보를 이슈로 지금 걸어놓은 상태인데요. 보통 이전에는 이 북한을 직접적인 어떤 안보의 위협 대상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을 걸고 한국을 때렸다는 말이죠.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지금 아마 일본은 그러니까 북미 비핵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네. 처음부터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북한이 쏜 핵 미사일, 도발 등이 사실 일본의 이제 영공을 통해서 이게 가거나 하는 걸로 통해서 상당히 일본의 안보 위협의 큰 존재 역할을 했었습니다, 북한이. 그 이전만 하더라도 2010년마다 하더라도 그거의 역할은 중국이 했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북한으로 이렇게 약간 넘어가면서 사실 뭐 선거 전이라든가 아니면 아베 총리가 이제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헌법 개정에 상당히 뭐 명분으로 많이 작용을 네네네. 해왔습니다만은 제1차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도발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2차도 있었고 얼마 전 판문점에서의 또 남북미 정상의 회동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안보로 안보를 이제 때릴 수 있는 국가가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남북 관계가 잘 돼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문재인 우리 정부를 굉장히 좌파 정권이라고 좀 보는 시각도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과 동일선상에서 한국을 좀 이렇게 놓고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 측이 이렇게 이 수출 규제 이후로 안보 이슈를 들고 나오자 우리는 이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재검토를 또 카드로 꺼내 들었는데 일단 이 지소미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협정인가요? 예, 지소미아는 이제 영어로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라고 합니다. 네. 보통 이제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라는 것은 동맹국이라든가 아니면 친밀한 이제 국가 사이에 있는 국가 간에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거나 또는 제3국으로 정보가 유출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든 협정인데요. 우리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에 이제 이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전부 21개 이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군사 정보의 이제 전달, 보관, 이제 파기, 네. 복제, 공개 등에 이제 관한 이제 주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비해서 우수한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이제 기계나 이런 걸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보 수집을 갖고 있는 위성이 이제 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지스함이 6척이 있고 지상 레이더가 이제 4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기 경보기가 17대가 있고요. 해상 초계기 지난번에 갈등을 빚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77대 등을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상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한국에 제공을 해주면은 우리가 사실 정보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은 그렇게 전혀 없다라고는 보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늘 그러니까 정보를 사실 공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 이게 꼭 실이득에 이제 관계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근데 반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북자라든가 어떤 이제 또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제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 있는 인적 네트워크, 즉 휴민트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상당히 이제 강한 우리가 이제 장점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공유
공유 등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이제 도발이라든가 네. 북한의 이제 그 어떤 위협에 대해서 좀 같이 대응해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의 그 협정이라고 볼 이 수 있겠죠.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입을 피해를 우려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소미아 자체는 사실 한일 간의 협정이긴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사실 한국의 정보가 미국을 통해서 일본에 가거나 네. 일본의 정보가 미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는 이제 그런 형식이었다면 지금 같은 이제 한일 간의 직접 정보 공유라고 하는 그런 편리한 측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이제 한미일 이제 공조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삼각 카테고리를 만들었다는 거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소미아 자체의 어떤 협정에 대한 뭐 내용의 의미보다는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그리고 동아시아에 있어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미국 언론들이 이 동북아 지역 안보 불안까지 초래하고 있는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 기사들도 연일 쏟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뉴욕타임즈 15일자 기사를 좀 볼까요? 이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열린 경제를 주창해놓고 이틀 만에 파기했다. 자유무역 질서에 타격을 가한 가장 최근의 세계 지도자라고 아베 총리를 비판을 했고요. 선거가 끝난 뒤인 어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또 사설을 썼습니다. 그 일본이 정치 분쟁에 통상 무기를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긴장이 고조되면 안보 관계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일본이 한국과 다투다 이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면서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아베 총리가 가장 먼저 할 일, 일본이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 전쟁을 빨리 끝내고 빠져나오는 것이라고도 했는데,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존 볼턴 보좌관이 일본을 갔단 말이죠. 그렇죠. 어떤 얘기를 좀 나눴을까요? 뭐 지금 신문 아마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굉장히 좀 비합리적인 네. 그리고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지금 그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안보 사실 한미일 안보라고 하는 것까지 건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존 볼튼 이제 그 보좌관 입장에서는 아마도 좀 한일 간 또는 한미일 간의 이제 공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일 간의 갈등을 좀 중지하고자 네. 하는 아마 그런 노력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와서도 우리 정부 외교 안보 라인과 만나서도 그런 역할을 좀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일본에 일단은 먼저 가서 일본의 아마 의사를 아마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일본의 의사를 좀 전달을 하고 한국과의 입장에 조율이 가능한지 아마 그런 여부라든가 이런 것도 다각도로 아마 검토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숙현 대외전략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